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과 함께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생각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실세계를 바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러면 학생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실생활하고 유사하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던트를 보게 되면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름이 있고 그리고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고 이메일, 폰넘버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어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만 가지고 안 되나요? 그러면 객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라고 하면 객체는 뭔가를 그룹 짓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숙제를 했을 때 자료구조 숙제 중에서 구조체가 나왔을 겁니다. 구조체는 기본 여러 가지 타입을 묶었었죠. 그와 유사하게 이 객체도 여러 그룹의 데이터 타입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걸 보게 되면 문자 열로는 이름을 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수로는 스튜던트 아이디를 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메일, 폰넘버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도 문자 열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본 타입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좀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학생 하나를 할 때 그 학생에 대한 이름은 문자열로 저장을 하고 아이디는 또 정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학생이 있을 때 그 또 다른 학생에 대해서 또 이름을 문자열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도 다시 또 인티저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뭐 그냥 그렇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그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쉽게 데이빗 1, 데이빗 2, 데이빗 3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데이빗인지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데이빗의 이름이 하나가 있고 데이빗 2에서 또 만들고 학번도 데이빗 아이디 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클래스만 해도 우리는 8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80명인데 각각에 대해서 그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80개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정수 또 80개를 선언을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은 상당히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지 않다. 이런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스튜던트가 있고 그 스튜던트의 이름이 있고 그 스튜던트의 학번이 있는 거죠. 그게 서로 또 매칭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겁니다. C에서는 구조체와 비슷한 역할을 클래스가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튜던트 1도 이름이 있고 학번이 있고 스튜던트 2도 이름이 있고 학번이 있고 스튜던트 3도 이름이 있고 학번이 있는 그래서 76명의 또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이름과 학번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교실을 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80명의 학생을 모델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관리하는 단위가 어떤 그 학생의 이름, 그 사람 학생의 학번이 아니고 그 학생 자체의 어떤 객체들을 그 정보를 모아놓은 그룹들을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학교 레벨로 가면 내용이 더 복잡해집니다. 학생이 80명, 뭐 대략 500명 있다고 치고 그리고 뭐 티처가 한 20명이 있다고 치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의 그룹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생에 대한 정보의 그룹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클래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열을 봤을 때도 우리가 뭐 인티저 배열, 그 다음에 더블 배열 이런 것들은 C에서 봤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 데이터 타입의 배열을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클래스 레벨에서의 어떤 정보 그룹에서의 배열을 만들자 했을 때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클래스 레벨에서의 프로그래밍, 객지지향에서의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모델링을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각각의 배우는 그 공간도 있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다 따로 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지금 저는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지만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도 다양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 개념적으로 어떤 모델링을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프로그래밍이 점점 복잡해질 때 어떤 실생활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그룹핑해서 묶어주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가 객지지향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 개념에 가장 베이직하게 깔려있는 게 클래스이고, 클래스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바는 클래스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블릭하고 클래스이고 클래스의 이름을 쓰면 블락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가 이 클래스의 정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필드가 들어가고 메소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메소드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기본 다른 언어에서의 함수를 객지지향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지금 처음 보는데요. 필드가 뭐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변수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제를 보면 더 쉬운데요. 변수 선언, 필드를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레벨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고 변수명을 쓰는 것. 즉, 우리가 보통 함수 안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함수 안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클래스 레벨에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퀄 사인을 해서 어떤 값을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법이고요. 여기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스튜던트의 이름이 있고 학번이 있고 그리고 이메일과 폰 넘버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 스튜던트 레벨의 클래스 레벨에서의 네임과 스튜던트 아이디, 이메일, 폰 넘버의 변수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함수 레벨에서 그 안에서 변수 선언을 해줬던 것을요 클래스 레벨에서 선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파트가 뭐냐면 클래스 레벨 안에 우리가 함수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함수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린트 네임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의 이름을 출력하라라는 명령을 가진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정의 안에는 필드라고 불리우는 변수의 선언들과 그리고 메소드라고 불리우는 함수의 정의들을 표현을 해 놓게 됩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먼저 이제 제가 정리를 할 사항은요.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제발 부탁하건대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파일에 두 개, 세 개의 클래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는 가능하면 하나의 클래스만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클래스에 우리가 메인 함수를 항상 사용했었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그 실행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can be ru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행 가능하고 그리고 그 실행 가능한 그 클래스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를 했으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클래스를 위한 객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다면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스튜던트, my student equal new, 스튜던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기본적인 클래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주는 그러한 문장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다. 스캐너 할 때 봤었죠. 그래서 스캐너가 있고 인풋이 있고 그리고 이퀄하고 u 한 다음에 스캐너라고 같은 이름을 써주고 스캐너 안에 system.in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캐너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다른 데서 정의해 놓은 클래스를 가져다 쓴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라는 클래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student y student equal 할당을 하는데 new student입니다. 여기서 new라는 파트는 어떤 의미였냐면 메모리에 이 student 데이터 타입을 할당하는 즉 이 데이터 타입을 메모리에 올리는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 타입은 메모리에 바로 올라가는데 우리의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은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올려야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메모리 올리는 작업부터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student라는 클래스 안에는 name이 있었습니다. 그 name은 도대체 이렇게 만들면 언제 어떻게 할당을 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student 만들겠는데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이름장 다음을 보게 되면 student로 slow라는 student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접근, 그 이름에다가 뭔가의 값을 집어넣으려면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slow하고 점 name 이거 C에서의 구조체랑 유사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slow해서 풀네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가져오는 것도 system.out.println 아래에 요 클래스의 명, 즉 객체명을 집어넣고 객체명.name을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ccess 필드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하나 어사인했죠. 그래서 점 찍고 필드 네임을 가져오면 됩니다. 어떤 거랑 유사하냐면 여러분들 input이라는 스캐너 만들었으면 input.점 해서 next 함수나 next int 같은 함수를 가져왔었죠. 그거랑 같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그 클래스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